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입니다. 요즘 금리 인상의 우려로 성장주들이 미친 듯이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계좌는 제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 역시도 엄청난 하락을 그대로 맞고 있는 중이에요. 핀터레스트, C3AI, 스킬즈, 로크, 텔라닥, 스퀘어, 진로우, 스포티파이, 팔란티어 등의 종목에서 심하면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4, 50% 정도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부분의 성장주가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로 시중에 돈이 미치도록 풀리면서 CPI라고 불리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11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6.8% 상승이라는 역대급 수치를 기록했어요. 이런 상황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가진 돈의 가치가 1년 만에 6.8% 감소를 했다는 말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에너지 부분의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하면서 PPI라고 부르는 생산자 물가 지수도 전년 동기 대비 9.6% 상승이라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생산자 물가도 미친 듯이 폭등을 해버렸어요. 계속해서 이 상태로 가다가는 물가는 오르고 이렇게 오른 물가 때문에 또다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기업의 성장률은 둔화가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 뻔해요. 이렇게 성장은 침체되는데 물가만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시중에 풀린 돈줄을 죄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돈줄을 죄기 위해서 국채 매입을 줄이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성장주들의 주가는 필연적으로 곤두박질을 칠 수밖에 없게 돼요. 이건 성장주들의 대표 ETF라고 볼 수 있는 ARKK ETF의 주가와 미 10년물 국채금리를 비교한 차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둘은 반비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금리가 오르면 신생 기업들은 돈을 조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재무 구조가 탄탄한 성장주들도 금리 인상의 여파를 아주 심각하게 받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성장주는 현재의 수익은 거의 없거나 작은 반면에 미래의 수익은 클 것으로 기대하고 투자를 하게 돼요. 그래서 미래의 가치를 미리 당겨와서 현재의 시점에 거래를 하는데 이렇게 미래를 현재로 당겨올 때 보통은 금리를 반영해서 현재로 당겨오게 돼요. 그래서 시중의 금리가 높은 경우는 할인율을 많이 적용해서 현재의 가치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자고요. 금리가 높은데 리스크가 있는 성장주가 할인율이 낮아서 현재의 가치가 미래의 가치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누가 성장주에 투자를 하겠어요? 그냥 은행에 돈을 넣어두겠지요.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장주에게도 똑같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야 성장주 투자에 대한 밸런스가 맞아지기 때문에 성장주의 현재 가치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금리가 낮은 경우는 성장주에게 낮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의 가격이 미래의 가치에 비해서 조금만 싸다고 생각돼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거예요. 성장주의 현재 가격이 비싸서 기대 수익률이 낮아 보이긴 하지만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일 테니까요. 물론 세상 일은 수많은 변수들이 유기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딱 이것 하나로만 성장주의 주가가 결정되지는 않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런 원리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아직도 한참 낮은 정도이니까요. 그런데 요즘 성장주들의 주가는 왜 이러냐고요? 그건 바로 기적의 선반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미 10년물 국채 금리와 같은 각종 자료를 들이밀면서 금리와 성장주와의 관계를 설명했지만 현실은 이렇게 수학식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선반영이라는 기적의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어디에다가도 어떤 핑계를 전부 가져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어려운 것 같아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시적인 상황을 예측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시적인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기업 본연의 가치에 집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예측이 불가능한 대외적인 상황으로 주가가 폭락했냐를 투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성장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성장성이 유효한지를 투자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런 하락장에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장성만 유효하다면 대외적인 상황으로 주가가 폭락한 지금이 바로 추가 매수의 절호의 찬스라는 생각이 절로 들 테니까요.
그리고 항상 강조하지만 성장주 투자는 성장이 완료돼서 성장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아주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성장주가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이 변동성만을 보고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이런 투자는 건전한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건전한 성장주 투자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견디면서 그리고 해당 기업의 성장성을 점검하면서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건전한 성장주 투자이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진 성장주들 중에서 최근에 주가가 크게 빠진 기업들의 매출 성장성을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말해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텔라닥, 로크, 스퀘어, 팔란티어는 이전에 비해서 성장성이 줄어든 것이 맞긴 해요. 그럼에도 저는 성장주 투자에 있어 연평균 30% 성장이 제 기준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은 아직은 제 기준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을지라도 손절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다음 분기에 매출 성장성이 회복된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에요. 참고로 여기 스퀘어는 매출 성장성을 보지 않고 그로스 프로핏으로 성장성을 보는 이유는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가 매출로 잡히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매입 비용까지 전부 다 과도하게 매출로 잡히는 구조를 가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퀘어는 그로스 프로핏으로 성장성을 판단하고 있어요. 아무튼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성장성이든지 손절이든지 추가 매수이든지 간에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을 세우고 투자를 한다면 대외적인 상황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견뎌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자산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이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긴 해야 하겠지만 저는 이 대전제를 굳게 믿고 있어요. 이 대전제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절대로 주식 투자를 하지 마세요. 그냥 은행에 돈을 고이 모셔두는 것이 최고의 선택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의 가치는 오른다는 대전제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든지 부동산이든지 투자를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유니티의 매출 성장성인데요. 유니티는 최근 매출 성장성이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하락을 했지만 전체적인 추세로 볼 때는 성장성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로블록스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렇게 성장성은 유효한데 금리 인상과 같은 대외적인 상황으로 주가가 하락한 종목은 제 기준에서는 정말 좋은 추가 매수의 기회예요. 아무튼 저는 이런 프로세스로 성장주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단 아무리 좋은 성장주일지라도 성장주는 리스크가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한 종목에 몰아서 투자하는 것을 지양해야겠고 가치주와도 적절하게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해야 해요. 왜냐면 지금 성장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고는 하지만 가치주들이 속한 S&P 500 지수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치주와 성장주를 잘 버무려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지금 파란불이 아닌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야 정상이에요. 따라서 올해 투자 수익률이 10%가 안 되는 분들은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물론 성장주에 조금 더 가까운 나스닥 지수는 S&P 500 지수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힘이 없는 모습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연초 대비 18% 이상 올랐어요. 따라서 소형 성장주에만 몰아서 투자를 하지 말고 테슬라나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성장주와 가치주의 성격을 모두 가진 대형주들도 적절하게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자면 주식 내에서만 분산 투자를 하지 말고 전체 자산을 부동산에도 배분하고 주식에도 배분하고 현금으로도 일정 부분 배분하는 큰 의미에서의 포트폴리오 분산을 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현금 확보라는 부분은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돈만 생기면 주식을 사버리고 싶은 욕구는 참기 어려우니까요. 성장주 폭락으로 모두들 힘드시겠지만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욱 나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함께하는 장기 투자 채널 장기투였습니다.